내일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차가운 목소리가 지은의 귀를 쳤다. 주위의 시선이 따가웠다. 3년간 성실하게 일해왔는데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 부탁드립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지은이 애원했지만 상사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3년간 함께 일했던 그 청소부 무인이 사실은 가슴에 남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낭독 드라마 다락방 서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이야기를 들으신 후에는 댓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야기 속 세계로 안내하겠습니다. 서울 그랜드 호텔 15층. 아침부터 분주한 청소 작업이 시작되고 있었다. 김지은, 35살. 이 호텔에서 청소원으로 일한 지 3년이 되었다. 계약직이라는 불안정한 신분이었지만 부모님의 의료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묵묵히 일했다. 아버지는 당뇨병 합병증으로 인공투석을 받고 있었고 어머니는 심한 관절염을 앓고 있었다. 매월 의료비는 막대했고 지은의 월급만으로는 부족한 달도 있었다. 그래도 불평 한마디 없이 매일 새벽부터 일했다. 복도를 청소하던 지은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오는 한 명의 노인을 보았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노인이 낡은 작업복을 입고 청소 도구를 들고 있었다. 새로 들어온 청소원인 것 같았다. 안녕하세요. 지은이 밝게 인사하자 노인은 조금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네. 안녕하세요. 김철수라고 합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어딘가 품격이 느껴졌다. 지은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곧 웃으며 대답했다. 저는 김지은입니다. 김 선생님 담당은 14층이라고 들었어요. 모르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지은의 따뜻한 말에 김철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실은 김철수는 3년 전 이 호텔을 인수한 호텔 그룹의 회장이었다. 겉으로는 투자가로 알려졌지만 업계에서는 전설적인 인물로 회자되고 있었다. 그는 항상 진정한 서비스는 현장에 있다고 말했고 스스로 현장에서 일하기로 결심했던 것이다. 호텔 업계에서 40년 이상 일해왔지만 실제로 청소원으로 일한 경험은 없었다. 경영자의 시각이 아닌 최전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눈높이로 호텔을 보고 싶었다. 그렇게 생각해서 가명을 사용하고 이 3년간 현장에서 일해온 것이었다. 지은은 친절하게 김철수를 창고로 안내했다. 청소 도구 보관 장소, 사용법, 업무 흐름을 정성껏 설명해 주었다. 청소 도구는 여기에 놓여 있습니다. 걸레는 이걸 사용하시면 돼요. 무거우니까 조심하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친절하게 해주셔서. 괜찮아요. 저도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라서 선배들한테 많이 배웠거든요. 지은의 자연스러운 친절함에 김철수는 마음이 움직였다. 이 젊은 여성에게는 계산이 없었다. 그저 순수하게 사람을 돕고 싶다는 마음만이 느껴졌다. 그날부터 김철수는 진짜 청소원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60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불평 한마디 없이 성실하게 청소를 해냈다. 다른 직원들은 새로운 노인에게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늙은 신입이라며 비웃는 이들도 있었다. 특히 객실관리팀의 박민호 팀장은 김철수를 보며 대놓고 비웃었다. 60 넘어서 청소나 하러 왔나? 쯧쯧. 하지만 지은만은 달랐다. 김철수의 나이나 입장을 신경 쓰지 않고 항상 웃으며 대했다. 어려움이 있으면 도와주고 모르는 게 있으면 정성껏 가르쳐 주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점심시간 지은은 김철수를 찾아왔다. 김 선생님, 혼자 드세요. 괜찮으시면 저랑 같이 드실래요? 김철수는 조금 주저했다. 회장이라는 입장을 숨기고 있는 자신이
이렇게 친하게 지내도 되는 걸까? 하지만 지은의 진심, 어린 웃음을 보고 거절할 수 없었다. 그런 말씀에 감사하겠습니다. 직원 휴게실 구석 테이블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지은은 손수 만든 도시락을 펼쳤고 김철수는 편의점에서 산 주먹밥을 꺼냈다. 김 선생님, 가족은 있으세요? 네. 아들과 손주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바빠서 자주 못 만나요. 김철수의 대답에서 쓸쓸함이 느껴져 지은의 마음이 아팠다. 그건 외로우시겠어요. 그럼 자주 이야기해요. 저도 혼자 먹으면 쓸쓸하거든요. 고맙습니다. 지은 씨는 참 친절하시네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저야말로 이야기 상대가 생겨서 기뻐요. 그 후로 두 사람은 매일같이 함께 점심을 먹게 되었다. 지은은 부모님 이야기, 일 이야기, 일상의 작은 일들을 말했다. 김철수는 조용히 들으면서 때로는 인생 선배로서 조언을 해주었다. 지은은 가끔 자신의 도시락에서 반찬을 덜어 김철수에게 주곤 했다. 김 선생님, 이것도 드세요. 제가 너무 많이 싸왔어요. 아니, 지은 씨 것인데. 괜찮아요. 같이 나눠 먹어요. 그런 따뜻한 모습을 휴게실 한편에서 박민호 팀장과 그의 측근 최수진, 한민지가 지켜보고 있었다. 저거 봐. 계약직 주제에 저 할아버지한테 뭘 주는 거야? 박 팀장이 비웃었다. 아마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닐까요? 누가 저렇게까지 해요? 최수진이 맞장구 쳤다. 맞아요. 저 할아버지가 혹시 재벌이라도 되는 줄 아나 봐요. 한민지도 킥킥거렸다. 오후 청소 시간, 김철수는 지은이 일하는 모습을 주의 깊게 관찰했다. 손님과 스쳐 지나갈 때마다 정중하게 인사하고 청소 중에도 절대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배려했다. 어느 날, 길을 잃은 외국인 관광객을 본 지은은 서툰 영어로 열심히 길을 알려주고 있었다. 제스처를 섞어가며 목적지까지 가는 방법을 설명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외국인 손님이 환한 웃음으로 감사 인사를 하자 지은도 기쁘게 웃었다. 김철수는 깊이 감동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서비스 정신이다. 매뉴얼에 적힌 대응이 아니라 진심으로 손님을 돕고 싶다는 마음. 그것이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은 씨, 정말 훌륭하십니다. 김철수가 조용히 말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인걸요. 지은의 겸손한 대답에 김철수는 더욱 감동했다. 퇴근 시간이 되자 김철수와 지은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다. 김 선생님,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지은 씨도 수고하셨어요. 내일도 힘내요. 네. 내일 봬요. 지은의 밝은 목소리를 들으며 김철수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렇게 순수한 사람이 아직도 있구나. 하지만 두 사람의 친한 모습을 불쾌한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었다. 객실 관리팀 사무실. 박민호 팀장이 최수진과 한민지를 불러 모았다. 저 김지은이라는 것 좀 거슬리지 않아? 박 팀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완전 거슬려요. 계약직 주제에 잘난 척하고. 최수진이 맞장구 쳤다. 저 할아버지랑 매일 붙어 다니는 것도 이상해요.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닐까요? 한민지도 동조했다. 박 팀장은 그동안 지은을 눈엣 가시로 여겨왔다. 자신보다 학벌도 낮고 계약직 신분인 주제의 손님들과 동료들에게 인기가 많았기 때문이다. 특히 며칠 전 중요한 VVIP 손님이 지은의 서비스를 칭찬하며 자신에게 저런 직원을 더 뽑으라고 말했을 때 각 팀장의 자존심은 크게 상했다. 우리가 뭔가 해야 할 것 같은데. 박 팀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 여자를 이 호텔에서 쫓아내야겠어. 계약직 주제에 너무 설치잖아. 어떡해요? 최수진과 한민지가 귀를 기울였다. 좋은 방법이 있어. 잘 들어봐. 박 팀장이 두 사람을 가까이 불러 속삭이기 시작했다. 며칠 후 호텔의 유명 재벌 회장이 투숙했다.
2,500만 원짜리 프레지덴셜 스위트룸이었다. 박 팀장은 일부러 그 객실 청소를 지은에게 맡겼다. 김지은 씨, 오늘 2005호 청소 부탁해요. 네, 알겠습니다. 지은은 평소처럼 꼼꼼하게 청소를 마쳤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정리하고 체크리스트에 서명한 후 나왔다. 그로부터 2시간 후 큰일 났어요. 최수진이 황급히 사무실로 뛰어들어왔다. 2005호 손님이 시계가 없어졌다고 난리예요. 5천만 원짜리 롤렉스래요. 뭐라고? 박 팀장이 일부러 놀란 척하며 벌떡 일어났다. 지금 즉시 조사에 들어가야 해? 오늘 2005호 청소한 사람이 누구지? 김지은 씨요. 한민지가 대답했다. 김지은 씨를 당장 불러. 지은이 불려왔을 때는 이미 객실에 보안팀이 도착해 있었다. 김지은 씨, 오늘 청소하면서 특이한 점 없었나요? 보안팀장이 물었다. 아니요. 평소처럼 청소했습니다. 손님 물건은 절대 건드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손님이 시계가 없어졌다고 하시는데요. 저는 정말 모릅니다. 청소할 때 시계는 보지도 못했어요. 그때 박 팀장이 끼어들었다. 지은 씨,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네, 지은이 놀라 박 팀장을 봤다. 지난달에도 600호에서 손님 향수가 없어졌다는 신고가 있었어요. 그때도 지은 씨가 청소했죠. 그건 나중에 손님 가방에서 찾았다고 들었는데요. 하지만 의심은 받았잖아요. 그리고 박 팀장이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말을 이었다. 지은 씨가 김철수 씨, 그 나이 드신 청소원 분께 자주 음식이나 간식을 나눠주는 거 다들 봤어요? 점심시간마다 같이 먹고 개인적으로 뭔가 자꾸 주고받고. 최수진이 거들었다. 맞아요. 저도 봤어요. 며칠 전에도 휴게실에서 김 선생님께 직접 만든 반찬 같은 걸 드리더라고요. 그건 그냥 친절하게 대해드린 거예요. 김 선생님이 혼자 계시는 것 같아서. 지은이 변명했지만 박 팀장은 고개를 저었다. 친절? 계약직 직원이 동료에게 그 정도로 특별 대우를 할 이유가 뭐죠? 혹시 박 팀장이 목소리를 낮췄다. 김 선생님이 사실 부자시거나 뭔가 배경이 있으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건을 훔쳐서라도 돈을 마련하려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일반적으로 생각해봐요. 계약직 월급으로 부모님 병원비까지 내야 하는 사람이 매일 남한테 음식을 나눠줄 여유가 있을까요? 혹시 그분한테 뭔가 기대하는 게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한민지도 가세했다. 그러고 보니 이상하긴 했어요. 김지은 씨가 김 선생님한테만 유독 친절하잖아요. 다른 청소 선배들한테는 그렇게까지 안 하면서. 저는 그냥 지은은 말문이 막혔다. 순수한 호의였는데 이렇게 왜곡되다니. 보안팀장이 끼어들었다. 일단 조사가 끝날 때까지 업무 정지입니다. 김지은 씨, 제발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만 아무도 지은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박 팀장과 최수진, 한민지는 조용히 미소를 나눴다. 1단계 성공. 박 팀장이 속삭였다. 김노일한테 잘 보이려고 물건을 훔쳤다는 동기까지 만들었으니 완벽하죠. 최수진이 킥킥거렸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지. 사실 시계 분실 신고는 완전한 거짓이었다. 박 팀장이 그 VVIP 손님의 비서에게 뇌물을 주고 꾸민 연극이었다. 시계는 애초에 없어진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제 지은에게는 김노인에게 잘 보이려고 물건을 훔쳤을 것이라는 그럴듯한 동기가 생긴 셈이었다. 이틀 후 박 팀장은 더 치밀한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지은이 청소를 마치고 나간 빈객실에 박 팀장과 최수진이 들어갔다. 빨리 해. 누가 볼라? 박 팀장이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냈다. 이게 뭐예요? 호텔 객실 배치도랑 VVIP 리스트야. 내가 일부러 만든 가짜 문서지만 그럴듯해 보이지? 박 팀장은 그 USB를 침대 매트리스 밑 구석에 조심스럽게 숨겼다. 내일 객실 정밀 점검한다고 하고
이걸 발견하는 거야? 그럼 지은이가 기밀 정보를 빼돌리려 했다는 증거가 되지. 와, 팀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최수진이 감탄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박 팀장이 간계한 미소를 지었다. 지은이가 그 김노인한테 친절하게 구는 것도 이용하는 거야? 김노인이 사실은 경쟁 호텔 스파이고 지은이가 그에게 정보를 넘기려 했다고 보고서했을 거야? 하지만 증거가 증거는 내가 만들면 돼. 저 둘이 매일 점심 먹으면서 수상한 대화를 나눴다는 거지. 여러 직원이 목격했다고 하면 돼. 다음 날, 박 팀장의 계획대로 정밀 점검 중에 USB가 발견되었다. 이게 뭐죠? 보안 팀장이 USB를 확인하더니 표정이 굳어졌다. 이건 호텔 기밀 정보잖아요. 그 객실 마지막으로 청소한 사람이 누구죠? 박 팀장이 일부러 물었다. 김지은 씨입니다. 역시 그랬군요. 제가 이미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박 팀장이 준비한 보고서를 꺼냈다. 김지은 씨가 최근 의심스러운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신원이 불확실한 김철수라는 노인과 매일 긴 시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러 직원이 목격했습니다. 설마 네. 제 추측으로는 김지은 씨가 경쟁 호텔 스파이에게 정보를 넘기려 한 것 같습니다. 그 김철수라는 노인의 신원도 철저히 조사해봐야 합니다. 보안 팀장의 얼굴이 심각해졌다. 월요일 아침, 지은은 인사팀에 불려갔다. 강 과장이 차가운 표정으로 지은을 맞았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다. 김지은 씨, 앉으세요. 지은은 불안한 마음으로 의자에 앉았다. 며칠 전 시계 분실 사건 알고 있죠? 네. 하지만 저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강 과장이 서류를 펼쳤다. 객실에서 호텔 기밀 정보가 담긴 USB가 발견되었습니다. 김지은 씨가 마지막으로 청소한 객실에서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런 거 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강 과장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다. 김지은 씨가 신원이 불확실한 외부인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수상한 대화를 나눴다는 복수의 증언이 있습니다. 외부인이요? 김철수 선생님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분은 우리 호텔 청소원이신데요. 그 사람의 신원을 조회해봤는데 김철수라는 이름으로는 고용 기록이 없습니다. 지은은 머리가 멍해졌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강 과장이 한 장의 서류를 지은 앞에 내밀었다. 김지은 씨는 절도 및 기밀 유출 혐의로 즉시 해고 처분합니다. 네.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2005호 시계 분실 사건, 그리고 호텔 기밀 정보 유출 시도 이 두 가지 중대한 위반 사항으로 인해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잠깐만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시계도 모르고 USB도 처음 들어요. 변명은 필요 없습니다. 이미 경찰에도 신고했습니다. 조사에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경찰까지요?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부탁드려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저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부모님 의료비를 벌어야 해요. 제발 부탁드려요. 하지만 강 과장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오늘 안에 개인 물품 정리하고 나가주세요. 보안상 지금부터 직원증과 사물함 열쇠를 회수합니다. 지은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3년간의 노력이 순식간에 물거품이 되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이런 일이? 개인 사물함 앞에서 지은은 짐을 정리하고 있었다. 3년간 사용한 유니폼과 명찰, 작은 추억의 물건들이 모두 눈물로 흐려 보였다. 지은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 돌아보니 김철수가 서 있었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지은을 보고 있었다. 김 선생님, 지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눈물이 쏟아져 나왔다. 저 해고당했어요. 제가 시계를 훔쳤대요. 기밀 정보를 빼돌리려 했대요. 그리고 김 선생님이랑 수상한 짓을 했다고. 김철수의 표정이 순간 변했다. 평소에 온화한 노인 얼굴에서 날카로운 경영자의 얼굴로 바뀌었다. 하지만 지은은 눈물 때문에 알아차리지 못했다. 누가 그런 말을 했죠?
김철수의 목소리에 평소와 다른 냉기가 느껴졌다. 박민호 팀장이요. 그분이 여러 증거를 모았대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는데 김철수의 주먹이 천천히 쥐어졌다. 3년간 지켜본 지은의 성실함, 진실함, 배려심. 그것들을 알고 있는 김철수에게 이 모든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다. 지은은 작은 메모지에 뭔가 적어서 김철수에게 건넸다. 김 선생님, 정말 감사했어요. 김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시간이 저의 위로였어요. 건강하세요. 메모지에는 지은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 김철수는 그것을 받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지은 씨,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사흘 후, 아니, 이틀 후에 반드시 연락드릴게요. 약속합니다. 김철수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게감이 있었다. 하지만 지은은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다. 지은이 호텔을 떠난 그날 저녁, 김철수는 작업복을 벗고 호텔 최상층 회장실로 올라갔다. 비서실장이 놀라며 맞이했다. 회장님, 벌써 돌아오셨습니까? 즉시 비상이사회를 소집해 모든 임원과 보안팀장, 인사팀장 전원 내일 아침 8시까지 회의실에 집합시켜. 무슨 일이십니까? 내가 3년간 현장에서 본 것들을 정리할 시간이 왔어. 김철수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리고 김철수가 비서실장에게 서류 하나를 건넸다. 이 사람들에 대한 모든 기록을 조사해 박민호, 최수진, 한민지, 지난 3개월간의 모든 행적, 통화 기록, 이메일, CCTV 영상 전부, 알겠습니다. 특히 2005호 객실 관련된 모든 영상을 확보해 내가 특별히 설치한 숨겨진 보안 카메라 영상까지 전부. 비서실장의 눈이 커졌다. 회장님이 직접 설치하신 보안 카메라가 있었습니까? 그래. 3년 전 호텔을 인수하면서 각 층마다 숨겨진 보안 시스템을 구축해뒀지. 일반 직원들은 모르는 사각지대까지 모두 커버하는. 김철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이제 그 녹화 영상들이 모두 증거가 될 거야. 그날 밤, 김철수는 지은에게 긴 편지를 썼다. 하지만 아직 보내지 않았다. 완벽한 복수를 준비한 후에 보낼 생각이었다. 다음 날 아침 8시, 그랜드 호텔 임원 회의실. 평소에는 한산한 회의실이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갑작스러운 비상 소집에 모든 임원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박민호 팀장도 최수진, 한민지와 함께 불려왔다. 박 팀장은 혹시나 자신의 승진 발표가 아닐까 기대하는 표정이었다. 대체 무슨 일로 이렇게 급하게 모인 거야? 한 임원이 속삭였다. 회장님이 직접 소집하셨대. 회장님이? 3년 만에?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다. 깔끔한 네이비 정장을 입은 카리스마 넘치는 남성이 들어왔다. 백발이었지만 꼿꼿한 자세와 날카로운 눈빛에서 범접할 수 없는 위험이 느껴졌다. 모든 임원이 일제히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뵙겠습니다. 박민호 팀장도 급히 일어나 인사했다. 그런데 회장의 얼굴을 본 순간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 저 얼굴, 설마. 앉으시죠. 회장이 말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박 팀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 목소리는 그 청소부 할아버지의 목소리였다. 다들 놀라신 것 같은데 자기소개부터 하죠. 회장이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나는 이 호텔 그룹의 회장 김철수입니다. 그리고 지난 3년간 회장이 박 팀장을 정면으로 바라봤다. 이 호텔 14층에서 청소원으로 일했습니다. 헉, 여기저기서 놀란 탄성이 터졌다. 박 팀장은 의자에서 거의 미끄러질 뻔했다. 최수진과 한민지는 서로를 보며 벌벌 떨었다. 우리가 우리가 회장님을 무시했다고. 3년 전
나는 이 호텔을 인수하면서 한 가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김철수 회장이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다. 정말로 우리 호텔은 손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가? 직원들은 진심으로 서비스하는가? 그래서 나는 현장에 직접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경영자의 책상이 아닌 청소 도구를 들고 회의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다. 3년간 나는 많은 것을 봤습니다. 김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진심으로 손님을 대하는 직원도 있었고, 겉으로만 웃으며 뒤에서는 손님을 무시하는 직원도 있었습니다.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비웃음당하고, 김 회장이 박 팀장을 똑바로 봤다. 박민호 팀장, 당신이 나에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박 팀장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60 넘어서 청소나 하러 왔나? 쯧쯧. 이렇게 말했죠. 죄송합니다, 회장님. 사과는 나중에 받겠습니다. 지금은 더 중요한 얘기가 있으니까. 김 회장이 비서실장에게 눈짓했다. 비서실장이 노트북을 열고 회의실 대형 스크린에 연결했다. 여러분께 몇 가지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 일주일간의 기록입니다. 스크린이 켜졌다. 첫 번째 영상. 박민호 팀장이 호화로운 레스토랑에서 낭복 입은 남성과 만나는 장면이었다. 이 사람이 2005호에 투숙했던 VIP 고객의 비서입니다. 김 회장이 설명했다. 영상 속에서 박 팀장이 봉투를 건네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다. 그리고 사람이 무언가를 속삭이며 웃는 장면. 저 건 박 팀장이 변명하려 했지만 김 회장이 손을 들어 막았다. 조용히 하십시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영상. 밤늦은 시각. 빈객실에 박 팀장과 최수진이 들어가는 모습이었다. 박 팀장이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매트리스 밑에 숨기는 장면이 또렷하게 보였다. 아, 최수진이 작은 비명을 질렀다. 이 USB는 자자 정보가 담긴 것이죠. 당신들이 일부러 만든, 김 회장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그리고 나중에 발견해서 김지은 씨에게 뒤집어 씌울 생각이었던 거고요. 세 번째 영상. 객실 관리팀 사무실. 박 팀장, 최수진, 한민지 세 사람이 모여 이야기하는 장면이었다. 음성까지 또렷했다. 지은이가 그 김노인한테 친절하게 구는 것도 이용하는 거야? 박 팀장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김노인이 사실은 경쟁 호텔 스파이고 지은이가 그에게 정보를 넘기려 했다고 보고서에 쓸 거야? 하지만 증거가 증거는 내가 만들면 돼. 저 둘이 매일 점심 먹으면서 수상한 대화를 나눴다는 거지. 영상이 멈췄다. 회의실은 죽음의 침묵에 휩싸였다. 박민호 팀장과 최수진, 한민지는 의자에서 일어날 힘도 없었다. 이것이 김 회장이 천천히 말했다. 내가 3년간 지켜본 이 호텔의 가장 더러운 부분입니다. 박민호, 최수진, 한민지. 김 회장이 세 사람의 이름을 불렀다. 당신들은 무고한 직원을 모함하고 증거를 조작하고 세장인 나까지 이용하려 했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박 팀장이 무릎을 꿇었다. 최수진과 한민지도 따라 무릎을 꿇으며 울기 시작했다. 용서? 김 회장의 목소리에 분노가 담겼다. 당신들은 김지은 씨의 3년 노력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렸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알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는 나한테 하는 게 아닙니다. 김 회장이 일어서며 말했다. 당신들 3명은 즉시 해고 처분합니다. 그리고 무고죄와 업무방해죄로 경찰에 고소할 것입니다. 회장님, 제발. 그리고 인사팀장. 김 회장이 강 과장을 봤다.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일방적인 보고만 듣고 직원을 해고한 당신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한 달 정직 처분입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강 과장도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김지은 씨. 김 회장이 모두를 둘러봤다. 김지은 씨는 즉시 복직시키고 정규직으로 전환합니다. 그리고 새로 신설할 고객 서비스 교육부 책임자로 임명합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비서실장이 대답했다. 3년간 내가 배운 것이 있다면 김 회장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진짜 서비스는 매뉴얼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김지은 씨처럼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직원. 그런 사람이야말로 이 호텔의 진짜 자산입니다. 회의실을 나서며 김 회장은 마지막으로 박 팀장을 봤다. 박 팀장. 청소 일이 쉽지 않지? 그 한마디에 박 팀장은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사흘 후 금요일, 지은의 집에 고급스러운 봉투가 배달되었다. 그랜드 호텔 로고가 박힌 봉투를 열자 정성스러운 손글씨 편지가 들어있었다. 첫 줄을 읽고 지은은 놀라 소리를 질렀다. 김지은 씨께 제 진짜 신분을 숨겼던 것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그랜드 호텔 그룹 회장 김철수입니다. 손이 떨렸다. 몇 번이고 다시 읽었지만 글자는 변하지 않았다. 편지에는 김 회장이 3년간 현장에서 일한 이유, 지은과의 만남이 얼마나 의미 깊었는지, 그리고 박민호 팀장의 모함이 모두 밝혀졌다는 내용이 자세히 적혀 있었다. 당신을 모함한 자들은 모두 처벌받았습니다. 증거 조작 영상, 뇌물수수 내역, 모든 것이 확보되었습니다. 당신의 해고, 처분은 철회되었습니다. 그리고 정규직으로 새로운 포지션을 준비했습니다. 고객 서비스 교육 부문 책임자로서 당신의 경험과 자세를 많은 직원들에게 전해주셨으면 합니다. 급여는 현재의 3배, 복리후생도 충실히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당신 같은 인재가 이 호텔에는 필요합니다.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계속 읽었다. 마지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저는 당신에게서 배웠습니다.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꼭 다시 함께 일했으면 합니다. 추신 월요일 오전 10시에 호텔로 와주세요. 제가 직접 안내하겠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부모님께 편지를 보여드렸다. 지은아, 아버지가 눈물을 글썽이며 딸의 손을 잡았다. 성실하게 사는 게 헛되지 않는구나. 우리 딸 정말 대견하다. 어머니도 눈물을 닦으며 웃었다. 월요일 오전, 지은은 새 정장을 입고 호텔로 향했다. 이번에는 정문으로 당당하게 들어갔다. 로비에는 김 회장이 직접 나와 기다리고 있었다. 지은 씨,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회장님, 지은은 여전히 믿기지 않았다. 매일 점심을 함께 먹던 그 따뜻한 할아버지가 이 거대한 호텔의 주인이었다니. 놀라셨죠? 저도 사실을 밝히지 못해 미안했습니다. 아니에요. 회장님이 그렇게까지 하신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아요. 함께 가시죠. 새 사무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김 회장이 말했다. 지은 씨, 저는 3년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가장 큰 교훈은 김 회장이 지은을 바라봤다. 진심은 절대 숨길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진심 어린 친절은 제 마음을 움직였고 이 호텔을 변화시킬 힘이 있습니다. 새 사무실은 멋졌다. 큰 창문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다. 여기가 고객 서비스 교육부 사무실입니다. 지은 씨가 앞으로 이끌어갈 곳이죠. 제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요? 당연합니다. 당신만큼 적임자는 없어요.
그날 오후 전 직원 대상 긴급회의가 열렸다. 김 회장이 직접 지은을 소개했다. 이분이 우리 호텔의 새로운 고객, 서비스 교육부 책임자 김지은 씨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지은 씨는 지난 3년간 가장 성실하게, 가장 진심으로 손님을 대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직원은 지은 씨에게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날 이후 호텔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6개월이 지났다. 그랜드 호텔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지은의 교육 프로그램은 대성공이었다. 진심, 어린 서비스라는 이념이 호텔 전체에 스며들었다. 손님 만족도는 업계 최고를 기록했고 직원들의 표정도 밝아졌다. 어느 날 오후 지은은 회장실에서 김 회장과 차를 마시고 있었다. 지은 씨, 덕분에 이 호텔이 정말 달라졌습니다. 회장님 덕분이에요. 회장님이 3년간 보여주신 겸손함이 모두를 변화시켰어요. 하하. 청소하면서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특히 김 회장이 지은을 보며 미소 지었다.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법을 배웠죠. 창밖으로 석양이 비쳤다. 지은 씨, 네, 회장님. 사실 새 호텔 프로젝트가 하나 있습니다. 부산에 5성급 호텔을 지으려고 하는데 정말요? 거기 총지배인을 맡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은의 눈이 커졌다. 저를 총지배인으로요? 네. 당신이라면 분명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지은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지은은 부모님과 저녁을 먹었다. 아빠, 엄마, 저 정말 행복해요. 우리도 행복하단다. 내가 이렇게 인정받으니. 아버지가 말했다. 정직하게 사는 게 제일이야. 내가 증명했구나. 어머니도 눈물을 닦으며 웃었다. 1년 후, 김지은은 부산 신규 호텔의 총지배인으로 성공적인 오픈을 이끌었다. 호텔은 개장 첫 달부터 예약이 가득 찼다. 진심, 어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호텔로 입소문이 났기 때문이다. 어느 일요일, 김 회장이 부산 호텔을 방문했다. 지은 씨, 정말 훌륭합니다. 회장님, 가르침 덕분이에요. 두 사람은 호텔 옥상에 올라가 바다를 바라봤다. 회장님, 그때 왜 정말로 청소원으로 일하셨어요? 지은이 물었다. 사실 경영자로만 살다 보니 현장을 모르게 되더군요. 숫자와 보고서로만 호텔을 봤죠. 김 회장이 멀리 바다를 보며 말했다. 하지만 직접 청소하고 손님을 가까이서 보고 동료들과 밥을 먹으면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됐습니다. 뭐였어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호텔은 사람이 만드는 거더군요. 시설이 아니라.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지은 씨, 네, 당신을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습니다. 회장님. 당신에게서 배운 진심, 그것이 지금 우리 호텔 그룹 전체를 바꾸고 있습니다. 석양이 바다를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앞으로도 잘 부탁합니다. 지은 씨. 저야말로 잘 부탁드려요, 회장님. 두 사람은 웃으며 악수를 나눴다. 그날 밤, 지은은 일기에 썼다. 1년 전 오늘, 나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해고당했다. 그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련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것 같다. 김 회장님을 만나고 진실이 밝혀지고 새로운 기회를 얻고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것 같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았다. 성실하게 진심으로 살면 반드시 보답받는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돈도 지위도 아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 이 교훈을 평생 잊지 않겠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다.
새로운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성실함과 진심을 잃지 않는다면 반드시 빛을 볼 수 있다는 교훈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어느 장면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는지 나눠주세요. 다음 감동 스토리에서 또 만나요. 정말 감사했습니다.